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공장 문을 나선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식당 앞에 줄을 서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과장님이 앉아 계셨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말씀은 짧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석 달치 월급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볼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가 참 길어 보였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임카드를 찍지 않았습니다. 찍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니 해가 아직 높았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점심시간엔 항상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다음 버스도 그냥 보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걸으면 1시간쯤 걸렸습니다. 걷기로 했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을지로 쪽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평일 낮 거리가 이렇게 붐비는 줄 몰랐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방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작업복 차림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무신 바닥이 얇아서 보도블록이 발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종로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 처마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지만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또 큰 길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였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걸은 건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디 들어가서 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4시쯤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공중 전화박스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발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닫으니 바깥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동전을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해고당했어라고 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은 골목 안쪽 끝에서 3번째 집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진작 집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으니 더 일찍 들어가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종로 쪽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지나쳤던 골목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안쪽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끝에 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방 뒤쪽으로 더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일러실 연기가 나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만 가끔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앉아야 할지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얇았습니다. 보일러실 연기가 이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온돌방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한 밥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 입구 쪽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다방 불도 꺼졌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신문지를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머리를 무릎에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첫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해가 뜬 건지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문지만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굴러다녔습니다. 저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면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만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근할 공장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입만 말랐습니다. 공중화 장실을 찾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수돗물이 차갑고 쓴맛이 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다시 걸었습니다. 을지로 쪽으로 갔습니다. 공장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같은 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인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장을 지나쳐서 계속 걸었습니다. 충무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쇄소들이 많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끔 사람 구함이라고 써붙인 종이가 보였습니다. 손글씨로 쓴 공고였습니다. 젊은 사람, 힘 좋은 사람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44이었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쇄소에서는 사장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4입니다. 아, 젊은 사람 찾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곳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안에서 자리 없어요 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여섯 번째 곳에서는 사장이 좀 더 말을 들어줬습니다. 어디서 일했어요? 공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무슨 공장? 공장 이름을 말했습니다. 거기 요즘 사람 많이 자르던데. 말이 막혔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요. 생각 좀 해볼게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곳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고무신 바닥이 더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다니는 게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없이 집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종로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있던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보였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곳에 앉았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누가 버리고 간 신문지였습니다. 바닥이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작업복 위에 걸친 점퍼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곧 12월이 올 거였습니다. 보일러실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먼저 온 사람들 자리였습니다. 규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정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은 바깥쪽에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도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내는 게 민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시계바늘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신문지를 접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신문지를 접어서 구석에 놓았습니다. 내일 또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만 달랐습니다. 공중 전화 박스가 보였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종로 쪽 전화 박스였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동전을 동전 구멍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번호판을 쳐다봤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아내 목소리가 상상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을 찾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알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신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접어둔 신문지였습니다. 펼쳐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제일 먼 곳이었습니다. 제 옆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이쪽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원래 안 피웠습니다. 옆 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침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오늘이 제일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안까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을 호 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고무신 안에 신문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지 한 장을 찢었습니다. 고무신을 벗었습니다. 발이 언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신문지를 발바닥 모양으로 접었습니다. 고무신 안에 깔았습니다. 다시 신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정쯤 된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골목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신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으로 하나하나 비췄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여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도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큰 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뒤따라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다른 골목이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멈췄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젊은 사람도 벽에 기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골목이 더 추웠습니다. 벽이 더 차가웠습니다. 보일러실 연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앞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경찰이었습니다. 이번엔 3명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여기도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속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골목을 또 나갔습니다.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집은 어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딘지 물었지만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종로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도 끊겼습니다. 길만 넓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팠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공중화 장실 수돗물이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속이 비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만졌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쓰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이 유리창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200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국밥이 나왔습니다. 양은 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김치 접시도 같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할 것 같았습니다. 국물만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반쯤 줄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밥 더 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이 그릇을 쳐다봤습니다. 밥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좀 더 드세요. 남기면 아까워요. 배 불러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속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200원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0원을 냈습니다. 처음 쓰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이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목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았습니다. 속이 따뜻했습니다. 걸을 힘이 생겼습니다. 을지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골목이었습니다. 어제도 돌아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 구함 딱지를 찾았습니다. 하나가 보였습니다. 철공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공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무슨 일? 기계 조립이요. 철 다뤄봤어요? 조금은요. 나이는? 44입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습니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못 버텨요. 할 수 있습니다. 일당 1,000원이에요. 매일 나와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나오세요. 해보고 안 되면 그날로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루짜리였지만 일자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여기 와야 했습니다. 오늘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다시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200원을 썼습니다. 더 쓰면 안 됐습니다. 종로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밤을 보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눈으로 답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제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조용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손을 호흡 불었습니다. 발에 신문지를 넣었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7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자명종이 없었습니다. 시계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들면 안 됐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발이 얼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내일 7시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펴졌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을지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철공소로 향했습니다. 7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철공소 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0분이었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섰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을 호흡 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왔어요? 예. 일찍 오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장이었습니다.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판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공장에서 맡던 냄새였습니다. 저기 앞치마 있어요. 입고 대기하세요. 앞치마를 찾아서 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였습니다. 남자가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기계를 켰습니다. 소음이 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기 철판 나르세요. 이쪽으로요. 철판을 가리켰습니다. 큰 철판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거요. 다시 갔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옮겼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반복했습니다. 10번쯤 반복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장갑을 안 꼈습니다. 철판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바닥이 베일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날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껐습니다. 밥 먹어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는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도시락 안 가져왔어요? 예. 밖에 국밥집 있어요. 거기 가서 사 먹어요. 괜찮습니다. 굶으면 일 못해요. 물만 마시면 됩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중화 장치를 찾았습니다.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배를 채웠습니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아직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남자가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시작해요. 다시 일했습니다. 오후 내내 철판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날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11시간 일했습니다. 일당 1,000원이에요. 남자가 돈을 꺼냈습니다. 1,000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내일 아침 7시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아야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 진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손을 다치면 안 됐습니다. 신문지로 손을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7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철공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철판을 날랐습니다. 손이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이 끝났어요. 다음 주는요? 일이 없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연락은 어떻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말이 막혔습니다. 주소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라도요.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집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올게요. 언제요? 일주일 후에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올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7,000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치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가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을지로를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 구함 딱지를 찾았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인쇄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경력이요? 공장에서 15년, 철공소에서 일주일 일했습니다. 나이는? 44입니다. 젊은 사람 찾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곳으로 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10곳을 갔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고무신이 더 달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돌아다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주머니 속 돈만 조금씩 줄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그것도 국물만 먹었습니다. 밥은 남겼습니다. 손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터졌습니다. 밤은 더 추워졌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루눈이었습니다. 금방 녹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한방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바닥에 눈이 쌓였습니다. 신문지가 젖었습니다. 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섰습니다. 저도 섰습니다. 눈이 옷에 쌓였습니다. 털어냈습니다. 또 쌓였습니다. 계속 털어야 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도 시렸습니다. 고무신 안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이 젖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옆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두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됐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었습니다. 골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그 사람 얼굴에 비췄습니다. 집 가세요. 집이 어딨습니까? 그럼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가 어딥니까? 경찰이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규정이 뭡니까? 사람이 얼어 죽는데. 제가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했습니까? 위에서 그러라고 했어요. 위가 어딥니까? 경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른 데 가세요. 나이 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그 사람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놓으시오. 일어나시라니까요.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른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어딜 갑니까? 파출소요. 끌고 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발버둥 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골목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경찰이 우리를 봤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빨리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저도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화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갔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종로 큰 길로 나갔습니다. 눈이 길에 쌓였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금방 눈에 덮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에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벗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화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둘 다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것입니다. 경찰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버스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버스 없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규정이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라는 겁니까? 집 가세요. 집이 없으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눈속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양말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고무신 안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남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쪽이었습니다. 상가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보다 나았습니다. 셔터 문이 바람을 막아줬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머리를 무릎에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불합리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추위를 피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펴야 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겨우 일어섰습니다. 발을 움직였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화를 삼키고 버텨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연탄을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연탄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허리를 펴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일 찾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연탄 날라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무거워요. 괜찮습니다. 한 장에 10원이에요. 계산을 했습니다. 100장 나르면 1000원이었습니다. 철공소 일당과 같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와요.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트럭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50장이요. 남자가 연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연탄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손에 4대장 들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날랐습니다. 연탄 창고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쌓아야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다시 나갔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날랐습니다. 쌓았습니다. 반복했습니다. 50장을 다 날랐습니다. 손이 새까매졌습니다. 연탄재가 묻었습니다.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60장이었습니다. 똑같이 날랐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추웠는데 땀이 났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40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집은 70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은 30장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밥 먹어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는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 좀 먹어요. 도시락 반을 덜어줬습니다. 신문지에 덜어줬습니다. 됩니다. 먹어요. 일하려면 먹어야죠.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남자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일 잘하네요. 오래 했습니다. 연탄 날라본 적 있어요? 아니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15년 다녔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일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좀 더 하고 끝내요. 예. 다시 일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집을 돌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몇 장 날랐죠?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더했습니다. 240장입니다. 맞네요. 잘 세네. 남자가 돈을 꺼냈습니다. 2,400원이에요. 돈을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만에 번 돈이었습니다. 철공소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내일 새벽 5시 여기요.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지켜야 해요. 꼭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남자가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루짜리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있었습니다. 모레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만졌습니다. 2,400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 먹었습니다. 밥까지 다 먹었습니다. 김치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500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1,9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골목으로 갔습니다. 밤을 보낼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연탄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까맣게 변했습니다. 씻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내일도 어차피 까매질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물집이 또 생겼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추위가 덜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남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트럭을 봤던 곳이었습니다. 트럭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왔네요. 예. 그럼 시작해요.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연탄을 날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날랐습니다. 300장을 날랐습니다.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매일 연탄을 날랐습니다. 손이 터지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주머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월 20날이었습니다. 연탄 일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다 터졌습니다.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집이 또 생겼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진물이 났습니다. 말을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연탄을 날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깊게 갈라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연탄을 잡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돈이 끊겼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입김이 하얗게 났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장갑이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연탄을 날랐습니다. 연탄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닿으면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펴야 했습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장갑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해요? 그냥 합니다. 손 다쳐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남자가 트럭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낡았습니다. 이거라도 껴요. 건네줬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구멍 난 곳으로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끼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왔습니다. 연탄이 눈에 덮였습니다. 날라야 했습니다. 젖은 연탄은 더 무거웠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들었습니다. 날랐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고무신이 젖었습니다. 양말도 젖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젖은 양말을 벗었습니다.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펼쳐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얼어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녹여야 했습니다.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겨우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신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신어야 했습니다. 다른 양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틈에서 계속 났습니다. 신문지로 감쌌습니다.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신문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참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신문지가 손에 붙었습니다. 떼어냈습니다. 살이 같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피가 다시 났습니다. 새 신문지로 감쌌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봤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일할 수 있습니다. 손 더 다치면 어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탄을 날랐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또 밥을 나눠줬습니다. 요즘 매일 나눠줬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먹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날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남자가 돈을 줬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못 나오면 연락해요. 꼭 나오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덜 날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신문지를 풀었습니다.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물로 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또 더러워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참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올겨울이 제일 추웠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펴야 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오늘도 연탄을 날랐습니다. 손이 터져도 날랐습니다. 추워도 날랐습니다. 아파도 날랐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돈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겨울이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월 초였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선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떡집도 붐볐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설 준비로 바빴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설이 다가올수록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집마다 연탄을 쟁여 놓았습니다. 명절에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400장을 날랐습니다. 손이 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4,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4,0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가 무거웠습니다. 한 달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세는 게 무서웠습니다. 적으면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설이니까요. 예. 집은 안 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 지나고 봐요. 며칠 후에 나오면 됩니까? 사흘 후요. 초사흘 되는 날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 쉬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4,000원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남자가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갔을까 생각했습니다. 설날이니까 집에 갔을 것이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국밥집에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웠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추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따뜻했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다방 주인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가끔 봤습니다. 다방 문을 여닫을 때 봤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혼자 있네요. 예. 설인데 집 안 가요? 갈 데 없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추운데 들어와서 좀 있다 가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들어와요.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서 와요. 얼어줄게요. 일어났습니다. 다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쪽 방에 가서 앉아요.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었습니다. 발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보리차예요. 마셔요. 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설날에 혼자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더 마셔요.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포근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불이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먹어요. 됩니다. 먹으라니까요. 설날인데. 받았습니다. 밥과 국이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 맛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예. 설날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더 먹을래요? 아닙니다. 배부릅니다. 그럼 좀 쉬다 가요. 가야 합니다. 어딜 가요? 그냥 여기서 자요. 됩니다. 됐어요. 오늘 하루만요. 설날인데.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한 달 넘게 쌓인 피로였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온돌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일어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가요. 됩니다. 먹고 가요.
설날 아침인데 떡국이었습니다. 한 그릇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떡국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설 잘 보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설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탄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문이 줄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200장 정도 날랐습니다. 예전의 절반이었습니다. 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습니다. 3월부터는 연탄 일이 많이 줄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 알아봐야 할 거예요. 예. 미안해요.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까지는 부를게요. 고맙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연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나갔습니다. 돈이 줄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처음 세어봤습니다. 38,000원이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을지로를 다시 돌았습니다. 사람 구함 딱지를 찾았습니다.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서였습니다. 겨울에는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봄이 오면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탄 일도 끊겼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겨울에 또 봐요. 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헤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돈이 줄어갔습니다.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줄었습니다. 35,000원이 됐습니다. 3만원이 됐습니다. 28,000원이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골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중 전화박스 앞에 섰습니다. 집 근처는 아니었습니다. 종로 쪽 전화박스였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초조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맞죠? 어디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발 말 좀 해요. 당신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돈이 계속 줄었습니다. 2만 원이 됐습니다. 15,000원이 됐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공장 앞에 섰습니다. 사람 구함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장 같았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경력이요? 공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나이는? 45입니다.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예. 일당 1,2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요.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15년 했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8,4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이었습니다. 작은 노란 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였습니다. 변한 건 꽃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만졌습니다. 세어봤습니다. 4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더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중 전화박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집 근처는 아니었습니다.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동전 구멍에 가져갔습니다.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됐습니다. 조금 더 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 됐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가면 됐습니다. 동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박스를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거기서 보낼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공장에 갈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갈 것이었습니다. 계속 다닐 것이었습니다. 돈을 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웠습니다. 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텼습니다. 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내내 보지 못했던 별이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봄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밤도 버텼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